여러분, 이번 영상은 조금 무거운데 너무 흔하고 중요한 문제라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제 모든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 자기 책임지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자기 책임 못 지는 이유는 간단하게 부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말 나의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부모님들과 오히려 더 강한, 더 온전한 사이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번 영상 참고 자료는 조던 피터슨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12 Rules for Life이고요. 그리고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찍는 의도는 그냥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아예 심리 쪽에 독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흔한 현상이 있어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자기 선택을 못해요. 근데 당연히 내 부모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성인은커녕 아예 개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책임 못 내리는 거죠. 그럼 아시죠?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대로 우리 집 안에서 움직이고, 근데 부모대로 학교 다니고, 부모대로 대학교, 부모님대로 이제 대학원까지 다 다니는데, 부모대로 취업까지 다 해요. 근데 30 중반인데 평생 아예 한 번도 의사 결정을 내린 적 없어요. 근데 제가 10대, 20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30, 40, 50, 60까지 진짜 제대로 된 어른 아직 못 된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프로세스예요.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되는 관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른이 됐는지 당연히 뭐 19살 때부터 어른이 됐다고, 근데 지금 19살 되자마자 그때는 어른이 된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이제 어른인데 내면이 아직 아이입니다. 왜냐면 자기 선택을 못하고 자기 책임도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 이런 증상은 심리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요. 영원히 남자가 될 수 없는 남자아이. 항상 놀고 책임 안 지고 영원히 이 젊은이 마음을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우리 사회를 한번 보셨나요? 피터팬이 네버랜드예요. 꿈이 나라예요. 뭐 일단 놀고 술 먹고 게임하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사귀면 그냥 가볍게만 사귀고 뭔가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많죠. 하나만 안 해요?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학교, 대학원이 뭐죠? 그냥 내가 전문적으로 내 직업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기관이 아니죠. 그냥 사춘기를 4년, 6년 그냥 연장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이해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없었으면 나중에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그럼 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더 이상 발달을 안 해요. 그럼 요즘에 여러 가지 좌우명탄 나와요. work hard, play hard, YOLO, never settle 등등. 근데 영원한 아이는 그 정말 슬프고 끔찍한 존재예요. 내가 내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그냥 바람 안에 잎, 나무 잎처럼 이렇게 막 그냥 움직이는.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20대는 20대에도 상관없고, 근데 나중에 이거 정말 공허한 존재죠. 어느 날 어차피 자동으로 성인이 될 거예요. 딱 이렇게. 근데 내가 깨는 순간, 그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이 나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준 세상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피터팬 증후군 크게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보호,
받은 아이들.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아이 낳을 때 바로 자기 아이와 이렇게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예쁘고 내 전체 목숨을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럼 내 남편까지 다 희생하겠다고. 근데 아이가 지금 커도 놓을 수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집착하게 돼요. 약간 이런 태도예요. 뭐 어차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떠나기만 안 하면 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엄마 밥을 먹으면서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 의도가 생기지가 않아요. 나중에 집을 나가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직 엄마의 보호지대 안에서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아빠의 뜻에 따라가는 아이들. 아빠한테 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니까 내가 아빠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지, 행동을 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평생 강박적으로 아빠의 기대에 맞춰서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게 돼요. 환갑 넘어도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건 두 개의 유형이에요. 집착하는 아빠에서 이렇게 떨어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엄마의 기대에 따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성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냥 유형에 대한 명칭일 뿐이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 상태 둘 다 안 좋아요. 내가 내 책임을 안 지고 계속 남들에 따라 이제 사니까 간단하게 그 영향력을 끊어야 돼요. 그럼 데이비드 데이더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라. 프로이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가 아니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똑같은 건 그냥 엄마가 죽어야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건 비유예요. 안 죽어도 여러분 부모님들 죽어도 계속 강박적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 안에서 내가 그 영향력을 이제 끊고 나 자신대로 나의 내면대로 이제 그거 다 초월해서 이제 나를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 되게 빨리 느껴졌어요. 아, 내가 영웅의 길을 가려면 정말 부름을 받아들이고 이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코칭과 워크숍 꽤 했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 자식 관계죠. 엄마, 아빠 때문에 편입을 못하고 아빠 때문에 이제 꼭 고시를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 때문에 뭐 이제 회사에 나오면 안 되고 등등. 삶의 의미는 책임지고 삶의 모든 면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간접 경험 말고 누가 대신에 경험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직접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임지면 질수록 의미가 커져요. 이건 이해가 돼요? 책임 안 지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그냥 남들이 계속 나의 삶을만 지배하면은 공허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인 아니면은 공허하죠. 그럼 이제 먼저 나의 책임지고 그 다음에 남의 책임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책임까지 다 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책임도 못 지는데 어떻게 내 아이의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약하면 내 아이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도 못 지고 남과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개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터팬인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가? 피터 팬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부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과보호된 환경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뭐 부모를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사이클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그렇다면 이건 자기 자신이 책임이에요. 부모님들도 인간이니까 최선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성인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성인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 알아차리고 이제 직접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반항도 그냥 아이가 하는 행동이죠. 지금 아마 이 상하 관계 때문에 양쪽이 불행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거리 두고 성숙하게 이제 대화도 해보고 나의 의도도 나의 성장 의도도 직접 표현하고 처음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몇 년 안에 다시 멀었던 사이가 성숙하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안전하게 사는 자식보다 강한 자식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강해지실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상하 관계로가 아니라 평등하게 이제 서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효도도 이제 더 이상 의무적으로 강박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효도는 성숙하게 내가 선택해서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촬영이 조금 이렇게 불편했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라 한번 시도해봤고요. 이 영상 그래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라이크, 댓글 다 남겨주시고 제 홈페이지 higherself.co 들어와서 제 워크숍 그리고 워크북 다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